어느 춥고 어둑한 겨울밤, 철수는 친구들과 음주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철저하게 이어진 그들의 우정은 술자리에서 더 강해졌지만 철수는 오늘따라 이상하게 일찍 자리를 뜨고 싶었습니다. 몇 잔의 술을 마시고 알코올이 몸속에 퍼지면서 점점 더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은 익숙한 골목길이었지만 날따라 철수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철수는 예전부터 이 길을 지날 때마다 무언가가 자신을 쫓는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느낌은 점점 강해졌고 이날은 유독 강렬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두운 골목 모퉁이에서 흐릿하게 보이는 어떤 형체를 목격했습니다. 누구지? 강렬한 술기운에 철수는 아련히 이를 의심하며 그 형체를 쫓아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형체는 점점 더 명확해졌고 이내 그것이 낡은 한복을 입은 중년 여성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철수를 향해 다가왔고 철수는 갑자기 불쾌한 기운과 함께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철수는 그 무엇인가 끔찍한 무언가가 그녀의 얼굴에 있을 것이라는 직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길을 가지 말거라. 낮고 흐릿한 목소리,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들리는 경고. 철수는 순간 몸이 굳어졌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리둥절했고 무언가 반응해야 했지만 그의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그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철수는 뒤를 돌아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 여성은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숨가쁘게 달린 철수는 가까스로 집에 도착하였고 문을 열어 들어가려 하자 이내 그녀의 모습이 다시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상황이 현실인지 환상인지 모를 상태로 철수는 불안해하며 지그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철수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피곤한데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 여성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길을 가지 말거라. 마치 주문처럼 철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바닥에서 무언가 찰칵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바닥을 응시하며 귀를 기울였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앞에 갑자기 그 중년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얼굴이 분명하게 보였고 그 얼굴은 소름 끼치도록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한쪽 눈은 튀어나올 듯 부풀어 오른 채 그녀의 입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야?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인은 대답 대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길에서 나는 너를 기다렸어. 이제 나와 함께 가야 해. 그 순간 철수의 몸은 다시 한번 굳어졌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그녀를 피해 도망쳤지만 그 길의 끝은 절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망령 같은 형체는 끊임없이 그를 쫓아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철수는 어느 순간 의식을 잃었습니다. 며칠 뒤 깨어난 곳은 병원의 침대였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찾아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지만 철수는 아무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철수는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는 결코 그 골목을 다시 지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그 골목은 도시재 개발로 인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골목에 얽힌 이야기와 철수의 잊을 수 없는 경험은 여전히 그의 기억 속에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여름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지루한 일상이 이어지던 중 우리는 특별한 모험을 찾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사는 작은 마을 근처에는 오랫동안 방치된 폐가가 있었고 그곳에 대한 온갖 무서운 소문들이 떠돌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귀신을 보았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와 그림자를 보았다고 했다. 소문에 대한 진실을 확인해보고자 우리는 그 폐가에 직접 들어가 보기로 했다. 저와 제 친구 재훈, 민수, 그리고 수지는 토요일 밤에 만날 계획을 세웠다. 우리는 손전등, 먹을거리, 그리고 스마트폰을 챙겼다. 모든 게 괜찮을 것이라며 서로를 위로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긴장의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린 늦은 밤에 우리는 폐가로 향했다. 폐가는 숲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집 앞에 서자마자 우리는 거대한 사교를 제외한 나무들 사이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집 자체가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우리는 망설임 없이 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에는 깊은 어둠이 가득 차 있었고 손전등 불빛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집안은 먼지와 고여있는 공기의 냄새로 가득했다. 낡고 해진 가구들, 벽에는 낡아져버린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우리는 좀 더 집안을 탐험해 보기로 했다. 방마다 수세식 화장실, 부엌, 작은 거실 등 오랜 세월 동안 쓰이지 않아 폐허가 되어버린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그때 재훈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발견했다. 그 계단은 마치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통로처럼 보였다. 우리는 무서운 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갔다. 2층에 도착하자마자 문득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재훈이 문을 열자 그 속에서는 오래된 방들이 줄지어 있었다. 방 안에서는 무언가 먼지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방 구석에 놓여진 작은 상자에서 나는 소리임을 알게 되었다. 누가 상자를 여는 순간 갑자기 강한 바람과 함께 방 안에 있던 모든 것이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우리는 홍비백산달아나 1층으로 내려왔다. 도망친 1층에서도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다. 갑자기 집 전체가 끼익 거리는 소리와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다. 우리 서로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우리는 문을 열고 나가려 했으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 순간 홀린 듯한 눈빛으로 수진이 벽에 걸린 저주받은 그림을 가리키며 속삭였다. 그 그림, 움직여. 그림 속 인물이 조금씩 우리 시선을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다. 우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고 집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기 위해 손전등을 비추며 집 안을 더 탐험하기로 했다. 그러다 우리는 숨겨진 비밀의 문을 발견했다. 왠지 모르게 발이 이끌린 우리는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 방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스케치북에 잔뜩 그려져 있었다. 그 그림들은 분명히 이 집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들을 묘사한 것 같았다. 우리는 그 방 안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이 집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 집은 한때 행복한 가족이 살았으나 어느 날 가족 모두가 실종되며 방치되었다는 이야기였다. 그 실종의 원인은 집과 관련된 수단의 의식이었고 그 의식에 의해 가족들은 저주받아 영원히 이 집에 얽매이게 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일기장을 읽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 발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우리는 방에 모여 숨을 죽였다. 숨소리가 끊길 만큼의 긴장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고장나 꺼져버렸다. 방 안은 어둠으로 가득 찼고 소리 없이 그림자가 우리 곁에 다가왔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탈출을 시도했다. 집은 점점 더 강하게 흔들렸고 우리는 문을 강하게 밀어 열었다. 혼란 속에서 재훈이 뒤돌아보자 그곳엔 이 집의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서 있었다.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고 웃고 있었다. 우리는 정신없이 달려 마침내 집 밖으로 나왔다. 집 밖으로 빠져나오자마자 우리는 더 이상 숨을 돌리며 그곳을 빨리 떠났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우리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밤마다 우리는 그 집과 그곳에서 겪은 일들이 다시 생각나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느 날 수지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그녀의 방에서 그 그림을 보았다고 말했다. 우리는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겠노라 맹세하며 서로를 위로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그날의 추억을 떠올릴 때면 소름이 돋곤 한다. 그리고 우리의 일기에 적힌 이야기들은 여전히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아무도 그 폐가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집이 여전히 고요한 채로 어둠 속에 잠들어 있다는 것이다. 누구든 그 비밀을 파헤치고자 한다면 그들은 우리처럼 공포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내 고등학교 시절 거의 10년 전의 일이다. 나는 서울의 어느 한적한 동네에 살고 있었고 내 고등학교는 그 동네에서는 꽤 유명한 사립 학교였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친구들과 나는 학교가 제공하는 유학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여름 방학 동안 일본의 한 시골 마을에서 한 달 동안 숙박하며 그곳 학교에서 일본어와 문화를 배우는 것이었다. 나를 포함한 우리 반 친구 12명과도 명의 지도교사가 참가하게 되었다. 출발 전날 밤 나는 설레는 마음에 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다.
부모님도 내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해외에 나가는 것을 처음이라 그런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다. 이틀 동안의 여행 끝에 우리는 도착했다. 마을은 아주 조용했고 도착하자마자 일본인 가이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타케시라고 했다. 타케시는 우리를 버스로 마을 학교로 데려가는데 그곳은 옛날 일본 전통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오래된 건물이었다. 학교에 도착하면서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학교 건물이 너무 낡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변은 매우 조용하고 마치 멈춰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타케시는 우리를 한쪽 건물로 안내하며 한 달 동안 사용하게 될 교실과 기숙사 방을 소개해 주었다. 기숙사 방은 넓고 깨끗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느낌이 있었다. 첫날 밤 동료 학생들과 같이 기숙사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자기가 가져온 카메라로 복도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 사진엔 정말 이상한 무언가가 찍혀 있었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친구는 아무도 없었을 때 찍었다고 주장했다. 이때부터 우리 사이에서 불길한 느낌이 더욱 퍼지기 시작했다. 둘째 날부터는 본격적인 수업과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마을 사람들과의 인터뷰, 일본의 문화체험, 전통, 예술 수업 등 많은 활동들이 있었다. 하지만 저녁 시간만 되면 우리 모두는 또다시 기숙사 방에 모여 사진이나 비디오를 확인하곤 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상한 것들이 포착되었다. 심지어 누군가의 얼굴이 창문 너머로 나타난 사진도 있었다. 그리고 한 번은 밤중에 무언가가 창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다들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면서 속삭였다. 하루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는데 기숙사 복도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교직원인 줄 알았지만 발소리는 일정한 거리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오는 것이 분명했다. 친구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서 확인하러 나갔으나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들 하얗게 질려서 방으로 돌아오곤 했다. 또한 어느 날 한 친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목 뒤에 이상한 자국이 남아있었다. 대체 어디서 온 자국인지 어떻게 생긴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우리는 점점 더 무서워졌고 지도 교사님들도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들은 학교 측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마을 주민들에게도 문의했으나 아무도 뚜렷한 답변을 주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 중 몇몇 어른들은 그 오래된 학교 건물이 저주받았다고 말했다. 몇십 년 전 한 여학생이 그 학교에서 실종되었고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여학생의 영혼이 학교를 떠돌고 있다는 괴담이 있었다. 여학생의 실종 사건 이후 그 학교는 여러 번 폐쇄되고 다시 열렸다가도 이런 소문들 때문에 버려진 적도 많다고 했다. 한 달이 거의 다 된 시점에서 특히나 한 친구가 계속 밤마다 괴로워하며 악몽에 시달리다가 심각한 건강 상태로 병원에 실려 가기까지 했다. 모든 참가자들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지도교사님들은 프로그램을 더 일찍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다행히 다음 날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우리는 그 지긋지긋한 학교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에 젖어 있었다. 다들 아무 말 없이 피곤한 얼굴로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모두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 후로도 우리 사이에서는 그 이야기가 자주 나오지는 않았다. 말하자면 다들 그 무서운 경험을 잊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정말 현실에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내가 꿈을 꾼 것인지조차 불명확하다. 하지만 하나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경험이 나에게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후로 절대 그 마을을 다시 방문하고 싶지 않은 마음뿐이다.